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구분해 갖고 외우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막 외우려고 노력을 하셨잖아, 그죠? 안 돼요. 못 외워요. 우리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머리는. 뻔한 영어 강의는 절대 하지 않는 한마디로.com의 박기범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오늘의 강의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추상명사냐 보통명사냐 또는 불가산명사냐 가산명사냐 이런 거 굉장히 헷갈리시죠? 왜냐하면 관사 있죠? 어나 이걸 붙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복수형을 쓸 수 있냐 없냐, 추상명사로만 그냥 관사 없이 써야 되냐, 무관사로 써야 되냐, 이거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전혀 외울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원어민들도 전혀 외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막 쓰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규칙이나 원칙 없이 그거를 자연스럽게 잘 쓸까? 그 원리를 알면은 우리도 원어민들처럼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강의는 진짜 한 300만원짜리 강의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뭐 다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어떠한 명사가 있을 때 이 명사가 추상명사냐 보통명사냐. 추상명사면은 부정관사 어나 언을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복수형도 안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 보통명사면은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어나 언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상명사는 uncountable, 그죠? 불가산명사. 보통명사는 주로 가산명사. 이렇게 해서 이제 짝으로 쌍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를 암기로 처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구분해 갖고 외우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막 외우려고 노력을 하셨잖아, 그죠? 안 돼요. 못 외워요. 우리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머리는. 원어민들이 머리가 그렇게 좋아갖고 그걸 다 일일이 나눠갖고 암기하고 있겠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도대체 추상명사란 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는요 추상명사만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단어가 관사 없이 그냥 써놨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그냥 카라고 사전에 들어가 있지 어카 이렇게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전에 있는 모든 명사들은 다 추상명사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한 게 있죠. 아니, 추상명사가 아닌 것들도 있는데 왜 도대체 사전에는 추상명사로 올려놨을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모든 명사는 추상명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전에 못 올라가. 자동차도 원래는 이게 추상명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자동차죠. 현대도 자동차, 기아도 자동차, 트럭도 자동차고요, 버스도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동차라는 말은 근본적으로는 추상명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동차가 a car, the car, cars 이렇게 때를 잇고 이 땅에 내려와서 현실에서 어떤 모양을 갖게 되고 색깔을 갖게 되고 등장을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물체로 서로 셀 수가 있고 또 몇 개인지 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단어는 전부 다, 명사는 전부 다 추상명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명사는 그 추상명사가 우리 현실 속에서 구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명사 원형이란 게 도대체 뭐야란 강의에서 플라톤도 얘기하고 막 그런 거예요. 오케이? 자, 궁금하신 분은 그 강의를 한번 보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에는 완벽한 추상명사나 완벽한 보통명사, 완벽한 가산명사나 불가산명사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다만 어떤 단어가 추상명사로 훨씬 더 자주 사용이 되느냐, 아니면 뭐 가산명사로 훨씬 더 자주 사용이 되느냐, 어느 걸로 더 자주 사용이 되느냐, 이런 정도만 존재하지 딱 무자르듯이 나눠가지고 얘는 추상명사, 얘는 보통명사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love라는 단어는요,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쓰이는 경우가 아마 99% 이상일 거예요. 당연히 불가산 명사로 훨씬 더 자주 사용이 되는 거죠. a love라는 말을 거의 쓸 일이 없죠. 그래서 99% 그냥 무관사로 love라고만 얘기를 해요. I need love. 그죠? 이렇게 무관사로 쓴단 말이죠. 사랑이란 그래갖고 love is blah blah blah, 그죠? 그거 all love라고 안 한단 말이죠.
그렇다 그래서 얘를 가산명사나 보통명사로 절대 쓸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나는 특별한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 이 특별한 사랑이란 말을 할 때는요, 벌써 love를, 사랑을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이 있으면 평범한 사랑이 있겠죠, 그죠?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구분이 되면 더 이상 추상명사가 아닌 거지. 그래서 그때는요, I am waiting for a special love, a special love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나누냐고.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두 가지로 존재하죠. 특별한 사랑이라고 존재하죠. 내가 마음속에서 내가 나누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어를 붙일 수도 있고요, special loves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가 붙는 love는요, a kind of love죠. 그러니까 사랑의 한 종류죠. 이런 종류 중에 하나. 그래서 a kind of love. 요 말을 줄여서 그냥 a love라고 표현한 거죠. 줄이지 않고 그냥 a kind of love로 쓰는 게 당연히 더 정확하죠. 그러나 그냥 쉽게 얘기할 때는 a love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어를 붙여서 표현한다는 건 뭐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구분할 수 있고 셀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카라는 명사도요, 자동차를 우리가 이야기를 실제로 할 때는 실제로 굴러다니는 자동차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얘는 99%, 거의 99% 보통 명사 또는 가산 명사로 자주 사용이 되죠. 당연히 a car, cars 이런 걸 훨씬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a car라는 말은 사실은 뭐냐면 a kind of car, 이거를 줄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a kind of love나 a kind of car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자동차라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막 세기도 하고 몇 대, 뭐 5대, 10대 이렇게 세는 경우가 훨씬 많다 보니까 a car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a love는 좀 어색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뿐이죠. 그거는 경우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차이지, 무자르듯이 너는 어를 붙일 수 있어, 너는 못 붙여,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가산이냐 가산이냐, 그죠? 추상명사냐 보통명사냐, 이 양극단 사이 어딘가에 이 명사들이 각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쪽에 더 가까우냐, 이런 차이만 존재한다, 요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동차 메이커 중에 뭐 벤츠나 뭐 BMW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BMW는 자동차 브랜드죠. 자동차 브랜드 이름이야, 이름. 사람 이름도 추상명사죠. 당연히 BMW도 자동차 이름, 브랜드 이름이기 때문에 추상명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BMW야. 그런데 지나가는 차를 보고 와 BMW다 할 때는 BMW 상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상표가 현실에서 자동차의 모습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a BMW, 여러 대가 있으면 BMWs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 BMW는 사실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a kind of BMW죠. BMW의 한 종류죠. BMW는 추상명사고 그것의 종류는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에 a kind of BMW 또는 a model, 모델, 그죠? a model of BMW, 이거를 줄여서 그냥 a BMW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침 식사라는 단어 뭐예요? breakfast, 그죠? 나 아침 먹었어, 그 얘기는 뭐라 그러나요? I had breakfast예요, I had a breakfast예요. 이 경우에는 아침을 먹었다는 얘기에서 그 아침은 추상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아침에 먹는 일종의 음식, 이런 건 전부 다 우리가 아침 식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breakfast는 추상명사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했어요 라는 말은 I had breakfast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아침 식사가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아침 식사를 먹었어요 할 때는요, 벌써 또 구분이 되죠. 특별한 아침 식사와 맛없는 아침 식사. 그럴 경우에는요, I had a special breakfast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special kind of breakfast를 줄인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원리에 따라서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니까
아, 그래 복잡하다,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다양한 이제 명사들을 저랑 같이 살펴보시면서요. 이제 각각의 상황에 응용을 하시다 보면은 원어민들처럼 저절로 체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모든 명사는 추상명사라는 거예요. 자동차라는 말은 근본적으로는 추상명사다는 얘기예요. 그 자동차가 a car, the car, cars 이렇게 때를 잇고 이 땅에 내려와서 현실에서 등장을 하게 되면 셀 수가 있고 또 몇 개인지 따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원칙을 각각의 상황에 응용을 하시다 보면은 원어민들처럼 저절로 체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care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우리 앞에서 한번 care라는 단어 나왔는데 care는요 원래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I care for you 그러면 나는 너를 신경을 많이 써. 그 얘는 돌봄이라는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라서 추상명사에 거의 99% 가까워요. 그러니까 99% uncountable로 쓰겠죠. 셀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관사가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a care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이때는 뭐냐면 a kind of care 이거죠. 돌봄의 하나의 종류. 예를 들어서 환자를 돌볼 때는 약을 처방해서 돌볼 수도 있고요. 그 환자를 잘 씻겨가지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는 것도 케어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케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various kinds of care 이런 말이 가능하죠. 돌봄이란 개념은 하나지만 그거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a care라는 말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a care는 a kind of care. 요걸 줄임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I need a special care 이런 말로 쓸 수도 있어요.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특별한 돌봄. 그때는 I need a special care 이렇게 해서 어를 붙여서 쓴다 이런 얘기예요. 밤에 집에 있는데 막 위층에서 막 싸워. 그걸 우리가 disturba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해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거 disturbance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추상명사예요. 그걸 어떻게 셀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 이게 추상명사야. 그런데 아주 큰 소란이 있었어요. 이럴 때는 큰 소란은 벌써 작은 소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딱 나와버리니까 이때는 a disturbance라고 할 수 있죠. a big disturbance, a huge disturbance. 어를 붙여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당탕탕을 이 사람들이 여러 번 하네? 하루에 5번씩. 그러면 소란들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many disturbances 하고 복수형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죠. disturbant한 소란스러운 그런 cases 또는 뭐 accidents 사건들, incidents 경우들 그것들은 셀 수가 있거든. 그래서 소란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어떤 왁작지껄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추상명사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구현이 될 때는요. 소란스러운 상황, 소란스러운 사건, 경우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얼마든지 셀 수 있는 명사 또 보통 명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사람 이름도 그래요. 여러분들 박은 성이기 때문에 관사를 못 붙이죠. 고유명사잖아. 이름이니까. 그런데 a park라는 말은 뭐예요? a member of park family 이거죠. 그래서 그걸 줄여갖고 a park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형제자매들이 같이 있으면 박이 여러 명 있잖아. 그러니까 parks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many members of park 그거를 줄여가지고 그냥 parks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추상명사로 이해하고 있는 이런 명사들도요. 그렇게 축약을 할 때는 얼마든지 어를 붙이거나 복수형을 쓰거나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굳이 이거를 three members of park family 그걸 다 얘기하냐고. 그냥 three parts 하면 끝나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요. 명사 중에서요. 추상명사, 불가산명사 또는 보통명사, 가산명사 이 사이 중간 어디쯤 있는 단어들을 한번 또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요구, 욕구, 뭐 필요 이런 거 need라는 명사 있죠. need 그죠? 뭔가 필요한 상태 이런 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need라는 말 무관사로 쓸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뭐 필요 요 정도로 해석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집도 필요하고, 그죠? 여자친구도 필요하고, 뭐 등등등. 그럼 벌써 등등등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셀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a need. a need란 말은 a kind of need죠. human need. 인간의 어떤 필요한 거, 욕구의 하나의 종류. 그거는 또 a need로 굉장히 많이 쓰죠. a basic need. 어떤 하나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욕구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다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 구분이 되죠. 그러면 a basic need란 말이 있는 거예요. 또는 many needs 이렇게 복수형으로도 굉장히 많이 써요. human needs 그러면요 인간의 욕구들 이렇게 해서요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 욕구들을 가리킬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need란 명사는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명사인데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쓰일 때는요 보통 명사처럼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risk란 단어도 보세요. 위험이라는 말이죠. 위험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위험을 눈에 볼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죠. 그래서 risk란 단어는 추상명사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얘네들은 무관사죠. 관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위험이란 말을 할 때 야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즉 우리가 한국말에서도 위험이라는 추상적인 명사를 보통 명사처럼 많이 쓴다고. 왜 그러느냐, a risk라는 말은 a kind of risk죠. 또는 a case of risk. 위험이 하나가 존재한다 이 얘기는 위험한 하나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으면 야 사업을 하는데 위험한 게 한두 번이냐? 벌써 세고 있잖아. 그죠? 그럴 때는 many risks라고 복수형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risk란 추상명사가 아주 많이 이 가산명사, 보통명사처럼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자주 듣는 얘기지만 커피 같은 거, 그죠? 커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요 커피 가루나 커피 콩이에요. 커피는 굉장히 개념적인 거라고, 그죠? 모든 단어는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다 추상명사라니까 기본적으로 커피는 불가산명사가 맞죠. 그러나 a coffee란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Why not? a kind of coffee죠. 커피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a kind of coffee죠. 야, 이 커피는 야 다른 커피랑 달라. 이건 스페셜한 거야. a kind of, a special kind of coffee예요. 그걸 줄여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a coffee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커피가 여러 개면 커피스도 쓸 수가 있죠. 주문할 때 커피 넉 잔 주세요. 뭐라 그래요? 4 cups of coffee라고 안 하죠. 뭐 그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냥 4 coffees 이렇게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때 말하는 커피는 뭐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커피 잔, 그게 뭐 글라스든 컵이든 간에 상관없어. 그냥 커피 하나 둘 셋 넷, 캔커피도 그러니까 어쨌든 4개니까 그러면 4 coffees라고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빵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그런 거 배우셨죠? 이 빵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살려면 a loaf of bread 또는 a slice of bread 이렇게 써야만 한다. 그렇죠. 길잖아. 길어서 그냥 a bread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 빈도는 많지는 않죠. 그러나 빵이 여러 개가 있으면 breads가 쓸 수 있죠. 뭐 줄여 쓰겠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완전히 이 가산명사, 그 다음에 완전히 보통명사에 굉장히 가까운 단어들 있죠. 연필, 우리가 셀 수 있죠, 그죠? 당연히. 근데 세상에 연필은 존재하지가 않아. 문방구 가서 연필 하나 주세요 그랬을 때 여기 있어요 하고 연필 주나요? 아니에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펜슬은 추상명사야. 근데 그거의 현실판, 실사판, 이거는 어를 붙여서 a kind를 붙여서 a kind of pencil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게 너무 기니까 이걸 줄여서 a pen 한다 이런 얘기예요. a pen이란 단어는 그리고 99%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pen은 관사 어를 붙여서 셀 수 있는 명사다 라고 이렇게 나름 규정을 해 놓은 거라고. 근데 그거를 a pen은 무조건 어를 써야만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집도 마찬가지죠. house. 그러니까 I own a house. 당연히 house는요 관사 어를 붙여서 많이 쓰죠. 현실에서 집을 한 채 두 채 주로 세니까. 그런데 원래 집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 세상에. 집은 없어요. 야 나 집 샀어 그러면 와 좋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야 무슨 집? 아파트? 아니면 단독주택?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집은 세상에 없다 이런 얘기야. 추상명사죠. 근데 그거를 집의 한 종류 a kind of house 요거를 줄여가지고 a house라고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다. 다만
굉장히 추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명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나 복수형 없이 그냥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냥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돼. 안 쓰는 확률이 높은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안 쓰지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나 집이나 연필같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굴러다니는 걸 많이 보잖아요. 얘는 어나 복수형을 쓰는 경우가 훨씬 많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딱 명사 하나마다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추론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좀 여러 번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관사냐 관사어를 쓸 거냐 말 거냐 이거 여러분 앞으로는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will not, 그 다음 cannot 이런 것들을 축약하면은 won't가 되고 can't가 되고 이렇게 다 알고 있었지만 두 가지가 같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는 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딱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뻔한 영어 강의는 절대 하지 않는 한마디로닷컴의 박기본 강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오늘의 영어의 비밀 강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요, 그 아기들이 말할 때 안 먹을 거야 이거하고 먹지 않을 거야 이거 구분 잘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우리 똑같이 우리 영어 초보들은 영어에서도 그거 잘 구분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니까 또 이제 이거 다 외워야 돼. 막 정리하고 외우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실까봐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한마디로 공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한마디로 잡고 그 내용이 할 수 있어? 맞아? 아니야? 할 수 없어? 이거부터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해석을 이어가야지. 한마디로 공식으로 이렇게 한마디 두마디씩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문장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입에 개거품 물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도 제가 체득하고 있는 거랑 똑같이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되시라고. 제가 그거 목록 막 정리해가지고 외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머리를 그대로 가져가시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공식으로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고 궁금해하면서 두 마디, 세 마디 나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오늘은 그 2탄으로요. 우리 조동사 뒤에 이제 not을 붙여가지고 축약을 하는 그런 거 많이 배우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can에다가 not을 붙이면 can not은 이제 can't로 줄여 쓸 수 있고 mr is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은 ain't 또는 isn't aren't 이렇게 축약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이 두 가지가 의미는 똑같고 그냥 형태만 축약된 형태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오늘은 그것이 정말로 그럴까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쇼킹한 그런 내용을 또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요.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인 형태가 축약형과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 우주에서 저만. 자, 첫 번째로요. 너 좀 가줄래? 야, 너 좀 저리 좀 가줄래?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네, 이거는 Can you go away? 이렇게 표현해요. Can you go away? 이거죠. 너 할 수 있어? 뭐를? Go away. 저 멀리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너 저 꺼져 줄 수 있겠어?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거를요 부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can't로 해가지고 축약형을 앞에 쓰죠. 그래서 can't you go away please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거 뜻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can't로 물어봤으니까 할 수 없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할 수 없어요? go away를 할 수 없어 이런 뜻인데 직역을 하자면은 너 좀 꺼져 줄 수 없겠어? 이런 얘기가 되죠. 자, 보세요. Can you go away 뭐였어요? 좀 꺼져 줄 수 있니? 요거였고요. Can't you go away 뭐예요? 너 꺼져 줄 수 없니?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뜻이라 그랬죠. 그죠?
뭐예요? 꺼져 달란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can you로 묻든지 can't you로 묻든지 사실은 뜻의 차이는 없어요. 대답도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can't를 나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귀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좀 멀리 가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거 있죠. 그죠? 꺼져주지 않지 않으면 안 돼. 안 꺼져주면 안 돼 이런 거 있죠. 안 꺼져줄 수 있어 이것도 있단 말이야. 나를 떠나지 않을 수 있겠어 이런 뜻 있죠. 이거는요 한마디로 뭐예요? 너 할 수 있냐죠. 그래서 can you 뭘 할 수 있어요? 안 꺼지는 거. 그래서요 not go away 요걸 또 쓴다고. 그래서 can you not go away 이렇게 can과 not을 분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뜻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르죠. can't you 또는 can you 이거는 뭐였어요? 꺼져줄 수 있어? 꺼져줄 수 없겠니? 이건 다 꺼지란 얘기잖아. 근데 can you not go away 이건 뭐였어요? 꺼져주지 않으면 안 돼. 그건 가지 말란 얘기라고. 이건 전혀 반대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요 can't you eat that 이런 표현도 있겠죠. 그죠? can't you 이거는 can you eat that이랑 똑같은 말이 되겠죠. 뭐예요? 그거 먹을 수 있니? 또는 먹을 수 없겠니? 이거죠. 그건 먹으란 얘기예요. Can you eat that? 야, 그거 먹을 수 있어? 먹으란 얘기죠. Can't you eat that? 그거 먹을 수 없겠어? 먹어봐 한번. 먹을 수 있나 없나 한번 먹어봐. 이런 얘기라고. 이건 먹으란 얘기예요. 근데 또 can't를 또 나눠볼게요. Can you not eat that? 이런 거. 요건 어떻게 돼요? Can you 너 할 수 있어? 뭐를요? Not eat that. 그거를 먹지 않는 걸 할 수 있냐 그래서요. 얘 뜻이 뭐가 돼요? 그거 안 먹으면 안 돼. 이런 뜻이 된다고. 완전히 달라졌죠. 그 다음에요. Will you run inside the house? 이 말은 뭐겠어요? 집 안에서 좀 뛸래? 이런 얘기죠. 집 안에서 밖에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나가지 말고 집 안에서 뛰란 얘기겠지. 그래서 will you run inside the house? 이 말은요. 이거를요. want로 바꿔도 앞에 want you run inside the house 바꿔도요. 뜻은 똑같다 그랬죠. 그죠? 집 안에서 뛰지 않을래? 이 얘기는 뭐예요? 뛰란 얘기야. want you 이렇게 해서 축약형으로 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want you run inside the house? 집 안에서 좀 뛰지 않겠니? 않을래? 뛰란 얘기야. 그런데 want를 나눠 봅시다. Will you not run inside the house? 이건 어떻게 돼요? Will you 너 할래 이거죠. 안 할래가 아니라 할래야. 뭘 해요? not run. 뛰지 않는 거, 안 뛰는 거를 할래 이렇게 되겠죠. 안 뛰면 안 돼 이런 말이 된다 이런 얘기죠. 뛰지 말란 얘기가 돼요. 그리고요 조금 이제 어려운 예문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How can't I love her 이런 표현 한번 볼까요? How can't I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can't I 내가 못하니? 뭘 못해요? Love her 그녀 사랑하는 걸.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Why can't I love her 요거랑 같은 말이에요. 왜 내가 그녀를 사랑하면 안 돼? 왜 내가 못하는 거야? 왜 내가 하면 안 돼? 그죠? 사랑을 하면 안 되는 뭔가 상황이 있는 거지. 내가 너무 못생겼어.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 주변에서 다 니까짓 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How can't I love her? 야, 왜 나라고 사랑 못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요. can't를요. can not으로 분리를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How can I not love her? 이렇게 되겠죠. 이건 어떻게 돼요? 어떻게 can I? 내가 할 수 있니? 이건 할 수 있냐?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지? 뭐를요? Not love her. 그녀를 사랑 안 하는 거. 안 사랑하는 거. Not love her. 그래 이건 뭐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란 얘기죠. 내가 어떻게 그녀를 안 사랑할 수가 있겠어? 그죠?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말 완전히 다른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will not 그다음 can not 이런 것들을 축약하면은 won't가 되고 can't가 되고 이렇게 다 알고 있었지만 두 가지가 같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는 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딱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이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인 형태가 그 축약형이랑 언제나 이렇게 뜻이 다르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같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두 개가 뜻이 같을 경우 그게 왜 같아지는지까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예문
왜 너 거기 가지 않은 거야? 야, 너 내가 거 가라 그랬잖아. 왜 너 거기 가지 않은 거니? 이런 질문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Why didn't you go there?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why didn't you? 왜 너 안 했어? 이거죠. 왜 너 그거 안 했어? 뭘 안 해요? Go there. 거기 가는 걸 왜 안 했냐고. 왜 가지 않았어? 왜 거기를 가지 않았니? 이런 말이 돼요.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그런데 이거를요, didn't를 나눠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why did you not go there?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겠어요? 왜 did you? 너 했냐고. 뭘 해요? Not go there. 거기 안 가는 짓을 왜 했어? 이렇게. 너 왜 안 갔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너 왜 가지 않았어는 Why didn't you go there? 너 왜 안 갔어? 이거는 Why did you not go there?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는 사실은 두 가지가 뜻이 똑같죠. 왜 안 갔어 하고 왜 가지 않았어는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분리를 해도 똑같은 경우가 되고요. 그러면 왜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씁니까? 그랬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Why didn't you? 뭐겠어요? 너 왜 안 했냐? 이거로 물어보는 거고 한마디로 그죠? Why did you not go there? 여기서는 한마디로 뭐예요? Why did you? 그랬잖아. 너 왜 했냐고. 위에 거는 왜 안 했냐고고 아래 거는 왜 했냐고죠. 가는 거를 안 한 거 하고요. 안 가는 거를 한 거 하고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고의로 내가 안 가기로 한 거야. 나는 안 가는 걸 선택할 수가 있죠. Why didn't you는 내가 하라는 걸 왜 안 했냐라는 얘기고요.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한 거고요. Why did you not go there? 에서는요. Why did you 왜 했냐는 거죠. 안 가는 거를 네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왜 했냐고. 그러니까 더 비난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낫을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는 좀 더 비난하는 좀 더 화가 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즉, 이 낫을 좀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두 번째 Why did you not go there? 이 얘기는 더 화가 났다는 걸 우리가 눈치를 좀 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좀 더 뿔딱지가 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뭐 마찬가지로 don't you understand, 뭐 do you understand, don't you understand 같은 말이라 그랬죠. 너 이해해? 하고 너 이해 못해? 하고 같은 말이에요. 대답은 이해해요. Yes, I do. 못하면 No, I don't.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데 이것도 do you not understand 이런 식으로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Do you? 너 하냐? 뭘 해요? Not understand. 이해를 못하는 거를 네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좀 더 비난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왜? 일부러 저런다고 생각하는 거지 한마디로. 일부러 저런 짓을 하네. Do you? 너 하는 거야 지금? 능동적으로 그죠? 안 듣는 이해 못하는 거. Not understand를 너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뿔딱지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 이렇게요. 이 조동사 뒤에 not을 분리한 거하고 축약을 해서 합쳐놓은 거하고는 뜻이 기본적으로 같아요. 다만 분리를 했을 때는 조금 더 not을 강조하는 효과를 주고 있어서 조금 더 감정이 들어간 표현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뭐 뜻이 똑같아지는 경우 그러면 달라지는 경우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달라질 때는 의미가 아주 심각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기준은 뭐예요? 우리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말에서 그 미묘한 차이. 안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꺼져줄 수 있겠어 하고 꺼져주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우리말의 느낌을 잘 이해하신다면 그 느낌이 영어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 이거를 그냥 아는 거예요. 더 많은 예문을 제가 들어드릴 수도 있어요. 정리 안 해놔도. 그럼 그런 상황을 자꾸 이제 생각하다 보면 예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 영어를 바라보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마음속으로 이걸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국말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나 빤 게 있어란 말은 안 쓰는 반면에 영어에서는 유치하다고 버리지 않고 그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I have nothing.
뻔한 영어 강의는 절대 하지 않는 한마디로닷컴의 박기봉 강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오늘의 영어의 비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기들이 안 먹어, 안 사랑해, 그죠? 안 공부해, 그 다음에 안 남자야, 이런 표현 많이 한다고, 헷갈려 한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영어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왜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헷갈리는지를 설명을 드렸죠? 안 보신 분은 그거 꼭 보세요. 진짜 우주에 저 하나만 설명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난 척 한다고 재수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냅두세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게. 거짓말 아니라니까. 진짜 우주에 나밖에 이 얘기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주에 이 얘기 또 한 사람 있으면 저 고소하세요, 진짜. 먼저 오늘은요, 제 아들이랑 제가 이렇게 찍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 먼저 한번 보시고,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제 아들이 3살짜리인데, 딱 이제 만 3살 이제 됐어요. 제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혜든이, 이거 먹으면 몇 개 남지? 3개. 3개. 그럼 이거 하나 아빠가 먹어버리면 몇 개 남지? 2개. 2개 남아? 그럼 혜든이가 하나 더 먹어버리면 몇 개 남지? 하나. 하나밖에 안 남아? 그럼 그 하나를 아빠가 먹으면 몇 개 남지? 세포. 세포. 네. 3개에서 하나 먹으면 2개, 2개에서 하나 먹으면 1개. 죄송합니다. 그 하나에서 하나를 더 먹으면 빵개잖아요, 그죠? 0개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0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상하죠, 그죠? 0이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건데 아기들한테는 사실은 힘든 거예요. 사실 0이라는 그 개념이요, 철학적인 개념이 쓰이기 시작한 거,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된대요. 비교적 근대 와가지고 0이란 개념이 아라비아 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가. 아라비아 쪽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 있는 거에서 하나를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슬픈 거죠. 0이 아니라 슬픈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슬프죠. 0은 슬픈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아기들이 이 0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빵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기들은. 그러니까 3개 있죠, 2개 있죠, 1개 있죠, 그 다음에 없으면 빵개가 있는 거야. 우리는 없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있다 없다 전환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빵개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 어린애들이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부분이요, 영어에서는 실제로 어른들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요. 예를 들어갖고 나 뭔가 갖고 있어. 뭔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갖고 있다. 나는 갖고 있다. I have. 뭘 갖고 있어요? 뭔가를 갖고 있죠. 이거는 something이죠. I have something. 이건 뭔가를 갖고 있다. 근데 이거를 부정어로 만들려고 그랬을 때는 두 종류가 존재하는 거 아시죠? 그죠? 하나는 뭐예요? I don't have anything.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죠? 이거는요, 우리말에서 나는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다란 뜻이에요. 왜냐면 I don't have니까 나 안 갖고 있다란 뜻이에요. 안 갖고 있다. 한마디로 안 갖고 있다고. 없다고. 뭐가 없어요? 어떠한 것. 그래서 anything이죠. I don't have anything.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다. 이거는 없다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애기들은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나는 빵개를 갖고 있어. 빵개가 있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가요? I have nothing.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나 빵개 있어란 말은 안 쓰는 반면에 영어에서는 유치하다고 버리지 않고 그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I have nothing 이거죠. 나는 빵개를 갖고 있어. 그래서 I don't have anything 하고 I have nothing 하고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해석은 다른 거예요. I have nothing은 나 빵개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I don't have anything은 나는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란 얘기죠. 그래서 something은 무언가, 그죠? 그리고 anything은 어떤 것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nothing은 빵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no가 빵이잖아요. 그 다음에 no 플러스 thing이니까 그래서 nothing은 빵개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쓰는 말 나 빵개 있어가 영어에서는 어른들도 쓰고 있더라. 마찬가지로요. 나 돈 없어라는 표현 뭐라 그래요? I have no money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나는 빵개의 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기들의 시선에서 봤을 땐 이 문장이요 너무 쉬운 거야. 근데 한국말로 번역이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오히려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우리가 돌아가서 동심으로 바라보면은 나는 갖고 있는 거야. 그죠? 뭘? 빵개를. 그래서 I have no money. 그죠? 돈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제 어른들의 이 때묻은 마음이고요. 아기들은 돈이 없는 거를 뭐라 그래요? 나는 빵원을 갖고 있다니. I have. 와,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그죠? I have no money. 이 표현하죠.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돈이 없어. 난 없어. 뭐야? I don't have. 뭘 갖고 있잖아요. Any money. I don't have any money. 요거죠. 그래서 그거는 나는 어떠한 돈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고요. 나는 빵원을 갖고 있다. 이거는 I have no money죠. 그래서 이런 no가 들어가는 말이 나오면은요. 그대로 해석하세요. 빵개, 빵원. 이렇게 해석하시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그 말이 또 자연스럽게 나오겠지. 그죠? 마지막으로 사람도요. 뭐 anybody, nobody 그러잖아요. nobody는 뭐로 해석해라 그러면 빵명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아기들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은 해. I love. 누굴 사랑해요? 빵명을 사랑하죠. 그래서 I love nobody 이렇게 표현. No one. 어른들은 어떻게 표현한다? 안 사랑해. 안 사랑해. I don't love. 누구를? 어떤 누구도. Anybody. I don't love anybody. 이렇게 표현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no가 들어간 표현이 우리말에서는 조금 헷갈리는데 이건 우리가 어린아이의 동심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말에서는 이제 빵명을 사랑한다, 빵원이 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이제 크면 성인이 되면 쓰지 않는 말이 돼버린 것 같아서 조금 서글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네요. 영어는 아직도 남아있다. 좀 순수한가? 그 사람들이? 뭔 소리야?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린아이들은 영의 개념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거 여러분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에 관련된 영어의 비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요 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어의 비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안녕. 여러분 제가 문장 2개를 읽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움직이는 건 금지야. 요거 하고요. 지금부터 움직이는 건 전부 쏴버려. 이 두 문장에서요. 움직이는 건 할 때 그 건 있죠. 건. 그걸 거슬로 해도 되고 움직이는 거 해도 되고 하지만 이 건 2개가요. 뜻이 완전 다른 거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말인데도 이거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글 교육을 통해서 영어를 여러분들의 영어의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요. 진짜 좋을 거예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막 누르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약속. 네, 여러분. 지금부터 움직이는 거는 금지야. 그 얘기는 뭐예요? 움직이지 마 하는 얘기죠. 이때 움직이는 건 할 때 건 하고요. 지금부터 움직이는 건 전부 쏴버려 할 때 이 움직이는 건 할 때 건 있죠. 이 2개가 완전 다른 뜻이 있어요. 한국말로 완전히 똑같죠. 지금부터 움직이는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 건이라는 말의 숨은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말은 이 건을요, 그냥 건으로 그냥 두 가지 경우 똑같이 쓰는데 영어에서는요, 하나는 투부정사나 ing로 표현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what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한글을 영어로 옮길 때, 이제 영작을 하거나 할 때, 또 뭐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할 때, what으로 써야 되는 걸 자꾸 투부정사로 쓰시고, 투부정사로 써야 되는 거를 what으로 쓰시는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어를 독해를 하거나 뭐 청취를 할 때는 영어를 읽고 듣는 거니까 그냥 해석만 하면 되잖아요. 그때는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냥 다 그냥 건으로 해석을 하거든. 그래서 독해나 리스닝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이게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what하고 투부정사를 진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써먹을 수 있으려면은요, 한글에서 뉘앙스와 그 정확한 의미를 구분하는 능력을 탑재하셔야 돼요. 이거는 영어에서 바라보면은 구분이 안 된다. 왜냐면 우리는 애초부터 구분 안 하고 다 똑같이 건, 걸, 것 이거 똑같이 써왔기 때문에 한글을 잘해야만, 우리말을 잘해야만 영어도 잘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증거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아까 드린 두 가지 예문 있잖아요. 지금부터 움직이는 건 금지다 그랬을 때 이 지금부터 움직이는 건 이거는 투부정사 ing로 표현이 돼요. 영어에서는. 왜냐하면 이 건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행위를 가리켜요. 지금부터 움직이는 행위가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좀 확실히 되시죠? 그런데 지금부터 움직이는 건 전부 쏴버려 할 때 이때 건은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를 어떻게 총으로 쏠 수가 있어요? 총으로 맞추려 그러면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 표적이든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건은요, 어떤 실체 또는 어떤 행동을 하는 주체, 요걸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나타내는 건은 영어에서는 투부정사 ing로 가고요. 실체를 나타내고 주체를 나타내는 건은 영어에서 what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과연 그런지 우리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노트를 꺼내세요. 노트를 꺼내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문제, 연습 문제 8개를요. 답을 적어 놓으세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 가서 제가 정답 발표하고 해설을 할 때 맞춰보세요. 과연 8개 중에서 몇 개를 정확하게 구분하셨는지. 자, 1번 들어갑니다. 1번. 영화를 재미있게 만드는 건 어려워 할 때 건 하고요. 영화를 재미있게 만드는 건 효과음이야. 이때 건. 2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건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할 때 줄여주는 건 할 때 건 하고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다. 할 때 줄여주는 건 할 때 건. 3번. 그런 소리를 내는 건 불가능해. 할 때 건. 그런 소리를 내는 건 피아노밖에 없어. 할 때 건. 잘 따라오고 계시죠? 4번. 반짝반짝 빛나는 건 다이아몬드일 가능성이 높아. 할 때 건. 반짝반짝 빛나는 건 죄가 아니야. 이때 건. 무대에서 이게 자기 재능을 막 펼쳐 보이는 거 있죠? 그 빛을 내는 거죠.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건 죄가 아니야. 그다음 5번. 나는 더 섹시해 보이는 걸 사고 싶어. 뭔가 이렇게 쇼핑을 가가지고요. 뭘 고르지 하다가 나 좀 더 섹시해 보이는 걸 살래. 이런 표현이에요. 난 더 섹시해 보이는 걸 사고 싶어. 할 때 건. 그리고요. 옷을 너무 못 입어갖고 후줄근하게 다니는 게 나아요? 아니면 너무 야하게 입고 다니는 게 나아요? 둘 중에서 선택을 하면은 어느 게 더 나아요? 했을 때 저는요 차라리 더 섹시해 보이는 걸 택하겠어요. 할 때 섹시해 보이는 걸의 걸. 6번.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건 선한 양심이다. 할 때 유지하는 건의 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건 내 관심사가 아니야. 내 관심사는 돈 버는 거야.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건 아니야. 이때 건, 유지하는 건 할 때 건. 7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돈뿐이다. 이때 건 하고요. 야,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건 범죄야. 그러지 마. 이때 건. 마지막 8번 우리가 바라는 건 자유야. 할 때 건. 그리고 그런 걸 바라는 건 탐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할 때 건. 욕심을 부린다는 얘기죠. 그런 거 바라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8번까지 다 풀어봤는데 어떻게 구분하셨나요? 자, 1번에요. 영화를 재미있게 만드는 건 어려워 그랬잖아요. 이때 서술어를 보세요. 어렵다 그랬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영화를 재미있게 만드는 행위가 어려운 거죠. 행위. 그러니까 이거는 투부정사 ing로 가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영화를 재미있게 만드는 건 효과음이야. 여기에서요, 영화를 재미있게 만들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죠. 도대체 영화를 뭐가 재미있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죠? 그 무언가가 바로 효과음이라는 거죠. 영화를 재미있게 만드는 그 실체가 있는 그 녀석, 그 실체가 바로 효과음이다. 그래서 이거는 실체. 무언가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요. what절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what makes a movie more interesting is a sound effect.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거는 대통령의 의무다 그랬잖아요. 뭐가 의무예요? 줄여주는 행위가 의무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투부정사 ing로 가야 돼요. 반면에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거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다 할 때는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행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실체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실체. 뭔가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가 바로 재난지원금이란 얘기예요. 그때 이거는 그 무언가, 어떤 실체가 있는 그 어떤 행위를 하는 주체, 실체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what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그런 소리를 내는 건 불가능해 그랬는데요.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내는 행위가 불가능한 행위란 얘기죠. 그래서 이때도 투부정사 ing로 가야 돼요. Making such a sound, making such a noise is impossible.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내는 건 피아노밖에 없어. 이때는요. 피아노가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 주체죠. 그래서 뭔가가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그 무언가는 피아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피아노가 그런 소리를 내는 행위가 피아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what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다이아몬드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 게 있는데, 먼저 뭔가 반짝이는 게 있는데, 그 무언가가 다이아몬드란 얘기죠. 빛을 내고 있는 실체가 있는 그 실체가 있잖아요. 그게 다이아몬드가 돼요. 빛을 내고 있는 행위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what으로 가셔야 되고, 무대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죄가 아니다. 네 마음껏 해봐라. 재능을 마음껏 발산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때 빛이 나는 행위죠. 빛을 내는 행위는 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행위니까 이건 투부정사 in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shining brightly on the stage is not a sin 이런 표현으로 이제 갈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이요. 나는 더 섹시해 보이는 걸 사고 싶어 이런 표현에서요. 더 섹시하게 보이는 무언가가 있죠. 나는 그 뭔가를 사고 싶은 거야. 실체가 있는 그 물건. 실체죠. 실체가 있는 그 물건을 내가 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what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차라리 더 섹시해 보이는 걸 택하겠어. 이때는 섹시해 보이는 행위를 택하겠다는 얘기지. 섹시해 보이는 물건을 택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섹시하게 보이게 입고 다니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행위를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투부정사 ing로 가야 돼요.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I would rather choose to look more sexy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건 투부정사 ing가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6번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거는 선한 양심이다 그랬어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행위가 선한 양심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사회를 뭔가가 유지를 하고 있죠. 뭐든 그죠? 뭐 그게 법이 될 수도 있고 규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한 양심이란 얘기예요.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는 다른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이다 이런 표현이니까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그 실체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 돼요. 선한 양심이 그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what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거는 내 관심사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행위는 내 관심사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유지하는 건 이거는 투부정사 ing로 가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요.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에 난 관심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거는 what도 사실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내 관심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 what도 여기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행위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체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특별히도 what과 to를 다 쓸 수 있는 경우예요. 하나는 우리 사회를 도대체 뭐가 유지를 하고 있는지가 내 관심사가 아니다. 그런데 난 관심 없다. 할 때는 what절로 쓰는 거고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행위 자체가 나는 싫어.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답이 2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돈뿐이야. 좋겠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돈뿐이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가 돈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좀 쉽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갖고 있는데 그거가 바로 돈이란 얘기예요. 그 무언가가 바로 돈이다. 그래서 이때는 what으로 들어갈 거고요. 야 그런 거 가지고 다니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건 범죄야 그랬잖아요. 군인이 휴가를 나오는데 권총을 하나 품에 안고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 보고 그냥 야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거 범죄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다니는 행위가 바로 범죄인 거죠. 총이 범죄일 수는 없어요. 총 자체는 죄가 없어. 그런 걸 갖고 다니는 행위가 나쁜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행위이기 때문에 투부정사 ing를 쓰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carrying that kind of thing is a crime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마지막 8번 우리가 원하는 건 자유야 그랬잖아요. 자유가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 무언가란 얘기죠. 우리가 바라는 뭔가를 바라는 행위가 자유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행위가 아니라 이때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무언가 그 무언가는 바로 자유다. 실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주체 실체는 자유다. 이런 표현으로 보셔서 what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런 걸 바라는 건 탐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야 그런 거 바라는 거 그 욕심이다. 이런 거죠. 그런 걸 바라는 행위. 그런 걸 바라는 행위가 욕심이란 탐욕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ing 투부정사로 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이 8가지 예문을 전부 다 가급적이면 똑같은 우리말 표현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완전 똑같은 단어로 구성이 돼 있죠. 저는 이거를 실체, 주체, 대 행위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그거는 저만의 방식이에요. 그 주체가 맞냐 실체가 맞냐 또 뭐 행위라고 안 하고 뭐 행동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거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어가 무슨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이 그걸 구분해 내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걸 말로 그렇게 딱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그걸 일일이 하나씩 막 적어 놓으면은 이제 또 복잡한 이 문법이 되는 거고요. 제가 실체 주체라고 딱 정해 놨더라도요. 이 실체 주체란 단어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예문들 여러 가지들 중에서요. 똑같아 보이는 건, 것, 걸 그것이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그냥 캐치해내시면 돼요.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죠. 뭐 문법책에 나와 있는 문법을 조항을 다 암기하면 뭐예요? 그게 내 거가 아닌데 이 예문들을 통해서요.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제 40편, 총 40편의 시즌2 영어의 비밀 강의를 마쳤어요. 더 해도 되는데 잠깐 쉬려고요. 쉬고 시즌3에서 다시 돌아올 거고요. 시즌3에서는요. 더 신기하고 더
촌철살인의 내용을 가지고서 찾아올 거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이에요. CN3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예전에 그 J English TV 그 케이블 방송 있죠. 거기서 같이 공동 제작한 Essential Writing이란 강의가 있어요. 총 50편짜리인데요. 그 강의를 쭉 업로드를 할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개, 3개 정도씩 업로드를 할 테니까요. 그 강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주로 라이팅에 특화돼 가지고 글쓰기에 특화된 강의이기 때문에요. 아마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시즌 3에서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영어의 비밀 강의 다시 복습도 하시고 출판될 교재도 많이 성원해 주고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시즌 3에서 더 훌륭한 강의로, 더 재밌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음 강의가 올라오면 제가 영어 강사를 그만두지 않은 거고요. 다음 강의가 안 올라오면 저 그만둔 줄 아세요. 이분 때문에 상처받아서. 뻔한 영어 강의는 절대로 하지 않는 한마디로닷컴의 박기봉 강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오늘의 강의 들어가 볼까요? 제가 예전에요, 그 this하고 that, it 이거 구분하는 거를 강의로 한번 올린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심리적 공간 밖에 있으면 it이고, 심리적 공간 안에 있는데 상대편에 있으면 that이고, 뭐 이쪽에 있으면 this고, 이렇게 제가 막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 강의 아직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아주 중요한 강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 한 95% 정도는 너무 잘 이해가 돼서 저한테 뭐 고맙습니다, 뭐 난리 났어, 너무 명쾌하게 이제 이해가 됐다고. 왜냐하면 우주에서 이거 얘기한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정답으로, 그죠?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 사회에는요, 아무리 쉬운 말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내 수명이 막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렇게 명쾌하게 강의를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해를 잘 했는데,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유튜브에 댓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질문이 있어요. 엄마가 내 일기장을 봤는데 엄마와 나는 붙어 앉아 있는 상황이고 대략 5m 떨어진 곳에 그 문제의 일기장이 있다 칩시다. 그때 엄마 저 일기장 봤어? 이때는 바운더리가 외부라고 하기에는 가깝고 엄마 쪽이라고 하기에는 멉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딸이 Did you read that? 하고 본능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선생님 설명과는 부합되지 않는군요. 엄마 쪽에 일기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자, 이거 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마랑 내가 있는데 엄마와 나가 이루는 그 내적 공간 안에 바운더리 안에 책 그 일기장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걔가 아예 안 보이거나 멀리 있는 건 아니라서 이수로 하긴 좀 그래. 궁금한데 습관적으로 대시라고 하지 않느냐. 그거는 바운더리 바깥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 왜 대시라고 하냐. 엄마한테 없는데. 자, 이런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요, 우리말이랑 똑같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어머니랑 옆에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됐잖아, 우리가 봤을 때 엄마 저거 봐. 우리말에서도 저거 봐 그러지. 엄마 그거 봐 이러지 않죠. 그죠? 5m 떨어져 있는 걸 보면서 엄마 저거 좀 봐 이러지. 그거는 영어로도 Did you read that? Hey, look at that.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말이랑 똑같으니까 제가 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안 한 거죠. 엄마 저거 봐. 영어도 look at that이야. 그걸 뭘 또 설명하고 있냐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한 건데, 근데 이분과 같은 이 얘기를 들으면 할 수 없이 또 설명을 또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요, 전에 알고 있던 하나를 그냥 까먹어. 그건 우리말이랑 똑같은데 그것마저 또 흔들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또 한번 하자면, 이 상황에서는요, 엄마하고 나는요, 그냥 우리라는 존재로 하나로 묶여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예요? 엄마와 내가 대립돼 가지고 엄마 쪽에 있으면 대시고 내 쪽에 있으면 디스고
우리 둘 사이 우리를 넘어서는 공간에 외적 공간에 있으면 it이라고 이제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엄마와 내가 같이 있고 같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묶이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 너를 구분할 대상이 없어져요. 엄마는 그냥 나랑 같이 있는 거야. 그죠? 너가 없거든. 나 혼자서 이야기할 때, 나 혼자서 일기장을 이야기할 때 내 옆에 있으면 this고요. 저쪽에 있으면 저거네, 저거 대시야. 그럼 우리말도 똑같고 영어도 대시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면 야 그거 어디 갔지? 이러잖아. 대시 특이하게 영어에서 이상하게 쓰일 일이 없어요. 엄마가 내 옆에 같이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엄마, 나와 너가 구분이 없어요. 그냥 우리밖에 없어. 우리 같이 저거 보자. 우리 같이 그거 찾자. 우리 같이 이거 먹을까? 이것도 우리말이랑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an you see that이라고 엄마한테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엄마는 내 편이야. 같이 있으면서 엄마 저거 보여? 할 때만 가능한 거라고. 근데 엄마한테 give me that 할 때 할 수는 있죠. give me that. 그거 줘. 이건 엄마 거야. 엄마가 갖고 있어. 그걸 나한테 줘. 할 때는 give me that이죠. 그러니까 엄마와 내가 대립된 관계예요.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엄마와 내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give me that하고 give me it하고가 구분이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야 저거 봐 저거 뭐야? 이럴 때는요. 그 친구는 나와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지. 나와 그 친구는 같은 곳을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말이랑 똑같아져요. 그냥 야 저거 뭐야? What's that? 이러죠. 이해되죠? 근데 그 친구가 나랑 한 공간에 있으면서 그 친구가 뭔가를 갖고 있다고. 야 너 그거 뭐야? 이러죠. 우리말에서. 근데 그때 그거를 that이라고 한단 말이죠. 왜? 상대방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what is that? 저놈은 갖고 있고 나는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내적 공간 안에서 그와 나는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야 그건 뭐야? 야 그거 줘봐.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거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이게 영어로는 that이 되더라. What's that은 그래서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야가 될 수도 있고 야 저거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자, 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it이냐 that이냐 this냐 이거는요 우리말이랑 똑같죠. 당연히 미국 사람이라고 뭐 외계인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말처럼 똑같이 쓰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우리말 하듯이 그대로 영어로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골치 아플 이유가 없어. 근데 어떤 경우에만 이 that과 it이 헷갈리느냐? 그 사람과 내가 분리가 된 채로 한 공간에 존재할 때 그 사람이 뭔가 갖고 있으면 그거는 it이라고 안 하고 that이라고 한다. 이게 아주 특별하게 이상한 경우라고 해서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골치 아프실 필요가 없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영어가 다음 강의가 올라오면 제가 영어 강사를 그만두지 않은 거고요. 다음 강의가 안 올라오면 저 그만둔 줄 아세요. 이분 때문에 상처받아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뻔한 영어 강의는 절대 하지 않는 한마디로닷컴의 박기범 강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요 지난번 영상에서 뭐였더라? 그 영어는 길면 뒤로 보낸다 그래갖고 4가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 강의에서요 이상한 얘기를 제가 하나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도 그걸 눈치채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 뭐냐면 여러분 arrive to예요? 아니면 arrive at이에요? 네, arrive at이 맞죠? 근데 제가 그 강의에서요 예문으로 arrive to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He will arrive tomorrow to the place you told him to be.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arrive at 아닌가요? arrive to라고 쓰면은 토익 시험에서 맨날 틀리는 걸로 아주 유명하는데 그걸 그렇게 선생님 틀리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지적질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서운해요. 여러분들이 강의가 한 10몇 분밖에 안 되는데 그거 그렇게 집중이 안 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과대평가했나 봐. 결론적으로 뭐냐면 arrive at이 정답이지만 arrive to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 arrive at이냐 arrive to냐 이런 거 가지고 골치 아플 시대는 좀 지났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이제 arrive to도 정답으로 인정받을 시기가 곧 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미리엄 웹스터라는 사전 알고 계시죠? 굉장히 유명한 사전이에요. 컬린스라든지 뭐 옥스퍼드 같이 유명한 사전 중에 하나인데 이 사전을 만드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요. 뭐 영어로 되어 있는 원문인데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요. 원래는 arrive at이라든지 arrive in이 정답이죠. 그래서 arrive to로 쓰면 되게 못 배운 사람 취급했었거든. 그런데 2010년 이후에요. 아주 극최근이죠. 이 2010년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점 arrive to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이에요. 이상한 일이죠. 그죠? 아니, 왜 arrive to로 쓰기 시작했을까? 알고 봤더니 이 arrive to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자그마치 1539년 그 옛날 그 옥스포드 사전에 용례 사용된 예로 등재가 되었을 만큼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정답은 arrive in이라든지 arrive at 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다 보니까 18세기 후반 그 문법 학자들이 arrive to 좀 그만 써라 하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다고 해요. 지금부터 500년 전쯤부터는 arrive at이나 arrive in으로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가 다시 복고풍으로 arrive to를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쓰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 까짓 거 사람들이 많이 쓰면은 그게 뭐 답 아니겠어요? 굳이 무슨 문법이 무슨 뭐 헌법이라도 돼요? 그걸 뭐 그렇게 굳이 지켜야 되나? 그러니까 어쩌면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arrive at이나 in보다는 arrive to가 정답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한마디로 닷컴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arrive to가 많이 쓰인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기 쉬운 것 같아.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arrive to를 자꾸 습관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왜? 도착하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하는 장면이 떠오르니까. 그죠? 어디로 이동하다. 그런 느낌에서 arrive to를 자꾸 오해를 하시잖아요. 이거는 원어민들도 옛날에 똑같았단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arrive 그러면은 어떤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하는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아이고 다 왔다. 아이고 도착했다. 그죠? 지하철이 쭉 가다가 시청역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시청역으로 막 쭉 기차가 들어가는 장면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이런 원어민들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원어민들도 원래는 arrive to를 많이 썼다는 거에서 여러분들 이제 상처받지 마시고 다만 이제 그 이후에 arrive at과 in으로 정착이 되었구나.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원래 이 arrive라는 동사가요, 이 그 river 있죠, river에 arrive, 강에 그 선착장 있잖아요. 배를 타려고 이제 선착장에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강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a river, arrive, 그래서 arriver 이렇게 된 거죠. 어찌됐든 이게 강의 모습을 나타내다. 여기에서 이제 arrive라는 동사가 시작이 됐는데 따라서 이 말은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appear, 그죠? 짠 하고 나타나다. 이런 동사와 뜻이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착하다라기보다는 짠 하고 나타나다, 등장하다. 이런 쪽에 더 가까운 동사예요. 그러니까 arrive to 그래가지고 어디로 짠 하고 나타나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 어디에서 짠 하고 나타나다 이게 맞죠. 그래서 arrive at이 정답인 거예요. 어디에 등장하다 나타나다라는 appear 다음에 to를 쓸 리는 없거든. 파티에 나타났다 그러면 appeared at the party 이러겠죠. 그죠? appear to the party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났다라는 거는 움직임보다는 상태 변화죠. 없었다가 짠 하고 나타나니까 상태가 바뀐 거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착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움직임이 머릿속에 그려지지만 arrive는 그런 움직임에 관한 단어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 500년간 아무 문제 없이 arrive at이나 또 뭐 장소 구체적인 건물 안이나 뭐 이런 공간 안에 도착하다 할 때는 arrive in도 쓰고요. 이렇게 굳어진 거예요.
또 그런데 말입니다. 21세기 들어서요. 다시 arrive to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arrive at이나 in 대신에 arrive to를 쓰고 있다. 이건 왜 그러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arrive at 대신에 arrive to를 골라서 토익 점수를 막 깎아먹는 그 이유와 똑같은 거죠. 상식적으로 도착하려고 그러면 이동의 모습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니까 왠지 to가 더 적합할 것 같은 거지. 그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영어를 막 쓰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그냥 느낌이 to가 더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arrive to를 쓰기 시작하니까 그 추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니 근데 뭐 굳이 arrive 대신에 arrive 다음에는 n만 써야 된다라고 무슨 헌법에 나와 있어요? 아니면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불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쓰면 그게 문법인 거죠. 그래서 마치 arrive to가 한국 사람들한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원어민들한테도 더 자연스러워지니까 500여 년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표현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사실은 뭐 go라는 거 많이 있잖아요. go 가는 거. go는 다음에 to죠. go at 이렇게 안 쓰잖아요. go to. 이거 왜 그래요? go는 물리적인 이동,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건 상태의 변화는 없어요. 그죠? 순전히 움직임만 나타내거든. 가는 장면 떠오르죠? 간다란 얘기는 뭐예요? 화살표가 생기고 속도가 생기고 거리가 생기고 이동이 생기고 그죠? 그래서 전치사는 to와 어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go 다음엔 to가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근데 동사에는 또 get이란 동사도 우리가 도착하다로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get to 또는 get at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뭐 how can I get to the city hall 해갖고 회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 get to가 도착하다라고 우리가 뭐 도달하다 이렇게 이제 외워뒀는데 그때 get to가 쓰인 것도 잘 보세요. get은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우리말로는 뭐 하도 뜻이 많아가지고 딱히 하나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변화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변화하는데 뒤에 to가 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get to 하니까 그때는 이동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착 가는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가만히 있다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이동하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get to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get to the city hall 하면 뭐겠어요? 시티홀 쪽으로 확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착하다라기보다는 시티홀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나요? How can I get to the city hall? 이 정도로 이해해 두실 수 있겠어요. 머릿속에 이미지는 그죠? 근데 How can I get at the city hall? 이거는 뭐예요? 움직임이나 물리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상태 변화인 거죠. 그래서 get at도 도착하다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장소에서 짠 하고 나타나다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arrive at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동사 get은 go하고 arrive 사이에서 그죠? 물리적인 움직임, 도착하는 거와 또는 상태 변화, 짠 하고 나타나는 거 두 가지 뜻을 다 표현하는 동사가 바로 이제 get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arrive라는 동사는 반면에 물리적인 이동의 느낌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짠 하고 나타나는데 appear 짠 하고 나타나는데 appear to 이거 이상하잖아요. 어디로 짠 나타나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짠 나타나다 그래서 appear at 또는 어느 공간 안에 짠 하고 나타날 때는 appear in처럼 arrive in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단계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go하고 get하고 arrive하고 무슨 차이냐 그랬을 때는 완전히 물리적인 이동 움직임, 동작을 나타낼 때는 go를 쓰면 되고요. get은 둘 다 돼요. 물리적인 움직임과 상태의 변화 두 가지 다 표현할 수 있고 arrive는 상태의 변화만을 나타낸다. 짠 하고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이동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arrive to가 아니라 arrive at이 맞고요. arrive in이 맞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깔끔하죠. 이 사실은 어떠한 동사 있죠. 동사 뒤에 어떤 전치사 preposition이랑 같이 combine 해가지고 사용할지는요. 원어민들도 사실은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arrive at이냐 get to냐 get at이냐 이거를요. 무슨 논리로 암기하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익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들도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외국인이지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면서 암기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해를 하고 나면 암기가 훨씬 편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언어는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주는 거잖아요. 도착하다 그럼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여러분의 경험이 떠오를 거고요. 그죠? 그 그림을 그리려 그러면은 go냐, get이냐, arrive냐, 그 뒤에 to냐, at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나시면요, 암기하실 때 훨씬 편하다고. 왜냐하면 공감각적으로 암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get to도 도착하다, arrive at도 도착하다, go to도 도착하다 뭐 이렇게만 알아두시면은 그 뉘앙스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arrive to라고 지금 당장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은 쓰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10년 후나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핵심이었고요. 혹시라도 그 토익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이런 그 시험을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걸 보신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arrive to를 쓰면은 틀렸다 하고 골라내는 그런 문제는 이제 좀 출제를 좀 지양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 arrive 기억해 두세요. arrive to로 하셨다 그래갖고 이제 더 이상 상처받고 왜 나는 바보처럼 그걸 맨날 arrive to라고 할까 이러진 마셔도 괜찮다. 자신감을 갖고 재미있게 하자.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시험만 아니라 그러면 그냥 arrive to로 말씀하셔도 아주 트렌디하고 뭔가 up to date한 그죠? 그런 뭔가 좀 쿨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어의 비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새 코너를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박기범 칼럼. 앞으로 이제 가끔 영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나 아니면 희노애락 등등을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칼럼 형식으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첫 시간으로 콩글리쉬는 과연 죄악인가 라는 칼럼을 준비를 해봤어요. 첫 시간이니까 많이 어색하고요. 편안하게 들으면서 영어에 대한 인사이트를 깜빡깜빡 머리에 전구가 번쩍 켜지는 그런 느낌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요. 긴장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잘못된 영어를요 우리가 콩글리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Korean 한국어 플러스 English, 그래서 영어 합쳐져서 콩글리쉬인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말은요 사실은 원어민답지 못하고 좀 덜 떨어진 영어를 폄하하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 주요한 입시 시험, 뭐 수능이라든지 뭐 대학원 시험이라든지 또는 취업에 필요한 시험, 그리고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등의 이제 고시 등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 하나로 대접을 받는 영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어가 따라서 이 정통 영어여만 해요. 정통 영어, orthodox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정답과 오답이 존재해야 되고요. 원어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콩글리쉬 같은 그 단어라든지 표현 이런 것들은 소위 용납될 수 없는 오류 취급을 받게 되죠. 그런데 세계 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영어는 이제 글로벌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과연 여기에 정통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할까?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정통 영어 과연 있기는 하는 걸까요? 사실 그 모든 영어는요 그 전파 과정에 있어서 원래 토착화라는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사실은 생성되면서 널리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쓰잖아요. 그러면서 그 각 지역에 맞게 사실 다 변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토착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영어도 처음부터 그 자체로 완전하게 창조된 언어는 아니었잖아요. 멀리 보면은 이제 고대 그리스라든지 뭐 라틴어, 독일어라든지 프랑스어 그런 언어들로부터 이렇게 파생한 언어가 바로 영어예요. Up yours, Caesar, as the Romans leave Britain, and a lot of Germanic tribes start flooding in. Tribes such as the Angles and the Saxons, who together gave us the term Anglo-Saxon, and the Jutes. The Romans left some very straight roads behind, but not much of their Latin language. The Anglo-Saxon vocab was much more useful. 20세기 급격한 세계화를 거치면서 이제 영어는 이제 끊임없이 변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토착화가 되었어요.
현재 영어가 모국어인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등 이런 곳에 사는 국민들도요. 사실 각각 사뭇 다른 영어를 구사를 하고 있죠. 발음도 다르고 어휘도 많이 다르고요. 그래요. 원어민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영국식 억양, 그래서 British accent. 인도도 이제 네이티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도식 억양, 그래서 Indian accent. 이렇게 등등 부르면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영어의 그 vocabulary, 어휘라든지 pronunciation, 그 발음, 그다음에 grammar, 어법, 이런 것들에도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유튜브에 많은 그 네이티브들이 그 천차만별의 그런 각양각색의 영어 억양을 이제 비교하는 영상이 올라와서 굉장히 좀 히트를 친 적이 있죠, 그죠? Alright, it's Dave there. You alright, mate? How's it going, son? Wagwan, blow. What you seen? Nah, it's cool, fam. Great, fantastic. Thanks a lot. There are a great number of individuals on that list who I most deeply despise.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세계 공용어로서의 그 영어는요, 더 이상 영미인들, 네이티브들만의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영향권에서 살아가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요, 이제는 영어를 재창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통적인 그런 오르소독스한 그런 어법의 한계를요, 무너뜨리고 있어요. 프랑스 장폴 네리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책을 한 권 썼는데, 글로비쉬로 말하자. 그래서 Speak Globish. 이런 책을 하나 썼단 말이에요. 2006년도에.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제는 다수가 된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들의 영어가 공식적인 영어로 대접받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한국인들의 영어를 한국 억양, 즉 Korean accent 또는 콩글리시 그렇게 부르는 게 어색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한국인들도 영어의 진화 과정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잘못된 영어 습관을 교정을 해가지고요, 뭐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우리가 해야죠. 그래야 뭐 영미인들이랑 대화가 될 테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영어를 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콩글리시라, 내가 콩글리시 하면 어떡하지? 콩글리시는 우리한테 죄악이야. 이렇게 하면서 틀릴까봐. 문법이 틀리거나 어휘가 틀리거나, 그죠? 지레 겁을 먹고선 영어 사용을 회피하거나, 이거 너 틀렸어. 너 이거 영어 문법 틀렸어. 이렇게 잘잘못을 가리는데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한국식 그 영어 교육 풍토는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대표적인 콩글리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핸드폰. 핸드폰 이거 콩글리시죠. 원래는 이제 셀폰이라든지 모바일 폰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나 한국뿐 아니라 사실상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서요, 핸드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영어를 정답과 오답의 이분법적인 세계로부터 건져내가지고 그냥 좀 틀려도 좀 어색해도 즐겁게 배우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식을 좀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고결하게 보존해야 될 언어는요, 우리말이죠. 우리말 한글이에요. 한글을 지키고 보존하는 거는 맞지만 굳이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헌법처럼 모시고 무결점의, 그죠, 무오류의 영어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제가 생각에는 전혀 없다. 우리말은 그렇게 지키자. 영어는 편하게 막 쓰자.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콩글리시는 죄악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아이돌 한마디 해줘. 미안해, 슬로 가. 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네, 오늘 칼럼의 주제는요, 이제 아이돌은 아이들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아이돌, 영어 아이돌은 아이들인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의 연예계는요, 아이돌 세상이죠. 멋진 외모와 실력마저 겸비한 이 아이돌 가수들이 아주 넘쳐나요. 뭐 BTS도 그렇고, 뭐 소녀시대는 좀 소녀가 아닌가 더 이상. 브레이브 걸스 뭐 이 정도? 이 본업인 노래와 춤뿐 아니라 이 토크쇼, 리얼리티쇼, 연기, 그리고 영화까지 다 섭렵을 하고 있죠. 음악 소비자의 절대 다수가요, 지금은 이제 10대
또는 20대 젊은이로 재편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인지 어리지만 실력도 있고 그런 아이돌은요, 우리 시대 대표적인 문화 생산자가 됐죠. 국제적으로는요, Korean Wave, 한류의 주체로서 한국을 대표해서 국위선양도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아이돌이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뭐냐면 이 아이돌이라는 말이요, 이때 그 아이 혹시 그 어린아이 또는 애들 요런 걸 뜻하는 건가요? 아이돌의 돌은 영어 단어 인형, doll, 그죠? 인형처럼 예쁘고 귀여운 거를 의미했던 건가요? 게다가요, 나이가 좀 들어서 좀 한물이 같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가수들은 또 성인돌이라고 또 부르네요. 그러면 성인돌이라는 말은 성인이 돼버린 인형, 돌인가요? 사실은요, 이 아이돌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원래 발음은 아이돌 요래요. 근데 이제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돌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뭐 우리말에도 아이돌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영어 단어 아이돌은요, 원래 모양 그리고 형상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에이도라는 단어에서 파생을 한 거래요. 그게 이제 라틴 시대, 그죠? 로마 제국 시대의 이제 라틴어 이돌리움이라는 그 남자 신을 나타내는 단어, 그리고 이돌라라는 이제 여신을 나타내는 단어를 거쳐가지고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요, 이게 아이돌이라 그래서 우상이죠. 우상 숭배할 때 우상 또는 존경의 대상이라는 뜻을 갖게 된 거죠. 사실 영어 단어 이 아이돌에는요, 이 아이들 또는 애들, 뭐 미성년자 이런 의미는 원래 전혀 없어요.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 이 오직 가수에게만 해당하는 명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대로 구성된 어린 나이의 그룹을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어색하게 들려요, 저한테는. 물론 영어 단어 아이돌도요, 사실은 인기 많은 대중가수를 뜻하기도 해요. 특별히 젊은 층에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끄는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실제로 부르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래된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가수 있잖아요.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이런 가수들이 전부 다 서양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가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불렸어요. 영어 아이돌. 하지만 프랭크 시나트라를 세계 최초의 아이돌로 인정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아이돌이라고, 영어 아이돌이라고 불린 나이는 33살이 지나서예요. 10대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비틀즈도요, 존 레논이 만 22세가 넘은 1962년도에 돼서야 첫 번째 메이저 앨범 Love Me Do라는 앨범을 발표를 하게 되죠.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경우도요, 첫 앨범 음반을 발표한 거가요, 1956년 엘비스 프레슬리의 나이 만 21세 때예요. 10대가 아니었어요. 애들이 아니었다고, 성인이었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아이돌들은요, 10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 그 프로그램의 우승자 아담 램버트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우승했던 당시가 25세였어요. 그러니까 어른이고 성인이었죠. 따라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아이돌이란 말은요, 사실 영어든 우리말이든 좀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대라고 해가지고 아이돌이 되지 말란 법은 없죠. 인기만 많으면 우상이니까. 그러나 아이돌이라 그래가지고 반드시 10대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아이돌 대신에 어린 가수들을 나타내는 말로는 주로 girl group, girl band 혹은 이제 boy band, 그리고 뭐 10대 아이돌이란 뜻의 이제 teen 아이돌 이렇게 이제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얘네들은 10대 어린 아이들이다 이런 표현으로 그냥 아이돌로 하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 아이돌이란 말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 우리나라에서요, 아이돌이라는 이 정체불명의 단어가 등장한 거는요,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한국형 아이돌은요,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데뷔했던 보이밴드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인기를 끊었던 그런 아주 이쁘고 인형처럼 귀여운 보이그룹 H.O.T라든지 뭐 잭스키스 이런 그룹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이돌의 반열에 등극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이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아이들이란 우리말과요, 영어 단어 아이돌의 발음이 굉장히 유사했던 탓인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돌은 실제 영어 발음은 아이돌보다는 아이들에 훨씬 더 가깝거든요. 아이돌. 물론 이 사람들이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외모가 이제 아이돌의 돌과 또 아주 잘 어울리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2003년이 돼가지고는요, 급기야 무려 국립국어원이 아이돌, 우리말 아이돌을요, 신조어로 공식 인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데뷔한 10대 애들 그룹을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건 조금 이제 막 좀 불편해. 저만 그런가요? 왜냐? 신인 밴드니까 인지도도 없고 인기도 일천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런 신인이야. 근데 그들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그런 느낌으로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요, 이제 성인이 된 이 중견 가수들은요, 또 아이돌이라는 명칭을 안 붙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도하는 그런 언론의 관행도 좀 어색해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옛날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임창정 아이돌도 꺾었다. 올해를 빛낸 가수 1위 짜잔. 여기서 보시면 아이돌이라는 명칭을요, 10대 애들 그룹에 한정해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노래면 노래, 연기, 예능까지 못하는 게 없는 우리 임창정 형아는 이미 엄연한 아이돌인데도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원어민들이 절대 쓰지 않는 콩글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원어민들 사이에서도요, 이 라는 콩글리시가 통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free size라는 단어 아시죠? 그죠? free size. 옷 살 때 이제 free size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 free size라는 단어하고요, 콜라에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뭐 우리가 특별히 체격에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의 사이즈를 우리가 이제 free size라고 부르잖아요. 선택이 자유롭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요, 원어민들이 절대 쓰지 않는 콩글리시라는 거예요.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요, one size fits all 이렇게 불러요. 좀 길죠. 이 one size, 한 개의 사이즈가 fits, 맞아요. 누구한테? all, 모든 사람, 모든 체격, 모든 경우에 맞아요. fit은 어울리다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one size fits all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영어 표현이고요. 이거 one size fits all이라는 거 사실 이거 뭐 완벽한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하이픈을 땡땡땡 하고 붙여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단 한마디로 잡힌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형용사 단어처럼 취급이 돼요. This jacket is one size fits all.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 재킷은 우리말로 이제 free size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영국의 옥스포드 사전 보면은요, 이 one size fits all이라는 표현을 suitable, 적당해요. for, 뭔가를 위해서, and used, 사용이 된대. 어디에서? In all circumstances.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We need to put an end to the one size fits all approach. We need, 우리는 필요해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To put an end. 끝장을 내야 돼. 어디에다가? To the one size fits all approach. approach라는 단어는 접근 방법이거든요. 접근. 해석하자면 우리는 이도저도 아닌 접근 방식을 끝장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도저도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나쁘게 보면은 이도저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우리 그만해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도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one size fits all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민들한테도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one size 이렇게 두 단어로 축약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상한 거는
어떤 이제 유명 어학 사전을 이렇게 찾아봐도 이 free size라는 단어는 검색이 안 돼요. 물론 조금 되는 사전이 있어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사전에는요, free size라는 단어가 있어. 근데 이 약간 슬랭처럼 설명이 돼 있어요. 흔하게 쓴 정통 영어 아닌 거예요. 아무튼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free size는요, 콩글리시고 broken English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ne size fits all이 이제 정답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콩글리시로 만들어낸 말이 free size거든. 근데 이 원어민들 사이에서도요, 이 free size라는 콩글리시가 통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 아시죠? 그죠? 그거 가보시면요,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사이즈의 의류를 one size fits all이나 one size라는 정통 영어 대신에요, 거의 대부분이 free size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보고선 free size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적인 단어, 이 free size의 정확한 뜻이 도대체 뭐냐고 서로 토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콩글리시 free size의 정확한 의미, 즉 이걸 이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몇몇 이 원어민들은요, 이 free size를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해놓느냐면은 free size는 작거나 조금 작은 사이즈다. 뜬금없이 지 마음대로 막 해석을 막 남들한테 막 가르쳐줘. 그런데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 콩글리시, broken English인 이 free size를 도대체 원어민들은 왜 작거나 조금 작은 사이즈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사실 그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는 의류들 있잖아요. 이 대부분이 중국산 아니면 한국산이에요. 수출을 하면서 옷을 만들 때 영어에 아주 약한 아시아의 이런 업자들이 사이즈를 콩글리시 브로큰 잉글리시로 그냥 프리 사이즈네 하고 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수출을 했어. 그 옷을 약간 덜 떨어진 원어민이 사가지고 입었더니 어때요? 전혀 자유롭지가 않죠. 아시아인들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이 옷은요, 덩치가 큰 서양인들이 입으면 사실은 작거나 조금 작은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원어민이 단호하게 뭐라고 한다? 이 free size는 작거나 조금 작은 사이즈를 의미한다라고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있어. 당당하게. 드디어 우리 콩글리시 free size가 수출 완료! 두 번째, 이제 콜라라는 단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콜라가 영어로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 한 80~90%는 코크라고 대답을 해요. 코크. 예, 이거 콕이라고 발음하면 안 됩니다. 이거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고요. 자, 이거 콕콕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패가 망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코크, 코우크, 그죠? 코크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콜라는 영어로 코크가 아니라 콜라예요. 사전 찾아보세요. 콜라. 콜라 그러면 콜라라고 나오지 코크라고 안 나와요. 코크는요, 이 펩시랑 더불어서 미국의 콜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그 회사의 고유 상표일 뿐이죠. 코크라는 단어 위에 R자가 딱 붙어 있어. 물론 코크가요, 펩시보다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긴 하죠. 뭐 마치 대명사처럼 콜라를 코크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콜라를 주문하는 사람들 대부분 코크를 주문하겠죠. 그죠? 콜라의 대명사처럼 쓰이긴 한단 말이죠. 영어를 잘 못하는 어설픈 한국인 한 명이 쫄래쫄래 미국에 갔어. 미국 사람들이 콜라 주세요라는 말을 할 때 Coke please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단 말이죠. 그죠? 아하, 콜라는 코크구나. period. 마침표 꿍꿍. 결론 났어. 왜? 대부분이 코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단순하기 그지없는 이 한국 사람은 그 다음 직원의 대답은 듣지 못했던 거죠. 미국 사람이 Coke please 했을 때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I'm so sorry. We only have Pepsi. Is that okay with you? 죄송하지만 저희 펩시밖에 없어요. 괜찮으시겠어요? 펩시도 콜라고 코크도 콜라죠. 그렇다고 해서 콜라가 영어로 무조건 코크는 아닌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어설픈 어떤 한 사람 덕분에요. 우리 한국 사람 대다수가 이제 콜라를 코크로 알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이 원어민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free size라는 단어를 우리 콩글리시를 작거나 조금 작은 사이즈라고 해석을 하면서 어쩌면 옥스포드 사전에요. free size가 작거나 조금 작은 사이즈로 등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거니 받거니 참 재미있는 것이 바로 언어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에서 라지 사이즈 많이 입으시잖아요. 이분들은 미국에 이제 나중에 유학이나 가시게 되면은요. 거기서는 미디엄 사이즈를 구입을 하셔야 돼요. 미국 사람들한테 라지 사이즈는 우리한테 뭐예요? 크거나 조금 큰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